제가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대치동 파이널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대치동 파이널 수업을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꼭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대치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이널 수업 그 19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시간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파이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파이널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저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에서 지켜보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파이널이 잘못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방식을 모르는 채 파이널에 돈이랑 시간을 쏟다가 석 달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학생들을 매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치동 파이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먼저 볼까요? 우선 학생이 학원에 옵니다. 자리에 앉아서 실전 모의고사, 흔히 실모라고 하죠. 그 한 세트를 10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풀어요. 풀고 나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쭉 풀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똑같이 풀고 똑같이 해설 듣고 똑같이 집에 갑니다. 이걸 수능 전까지 매주 반복합니다. 지금 대치동 파이널의 19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그럼 매주 이렇게 꼬박꼬박 실무를 풀면 점수가 오르냐? 물론 오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늘 그 자리예요. 이번 주는 76점, 다음 주는 72점, 그 다음 주는 80점 이렇게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뿐 내가 지난달보다 확실히 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학생들이 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 점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뭘 하는 도구일까요? 실무는 내가 하는 걸 시험장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뭐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아는 게 먼저 있어야죠. 머릿속에 개념이 딱 정리되어져 있고 그걸 실전에서 꺼내는 연습, 그게 실무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꺼낼 개념이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데 꺼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리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주 점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력이 안 늘고 있죠. 사실 대치동 상위권 재수종합반 학생들에게는 이게 맞아요. 그 친구들은 작년부터 출발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테마를 정리하고 심화 문제를 충분히 풀고 온 학생들입니다. 개념이 이미 몸에 배어 있으니 그 학생들은 파이널 때 점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3은 어떻습니까? 3월부터 내신 챙기고 수시 준비하느라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 정리해볼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계속 실무만 풀면 아까 그 굴레에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실력을 점검할 단계인가? 아니면 개념을 정리할 단계인가? 그럼 저는 파이널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저도 시험을 봅니다. 매주 한 세트씩 풀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 자리에서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문제를 방금 푼 학생 입장에서는 아직 문제를 더 붙잡고 고민해보고 싶은 문제들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15번이나 22번이나 30번을 손도 못 댔는데 제가 들어가서 해설을 까버리면 그 학생이 스스로 그 문제를 뚫어볼 기회 자체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무 해설은 제가 힘들더라도 따로 촬영해서 추가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보라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뭐를 하느냐? 저는 이 순간에 개념 총정리를 합니다. 그 도구가 제가 만든 카이스 도핑이라는 교재입니다. 왜 하필 도핑이겠어요? 도핑 주입이잖아요.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핵심 테마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평가원이 매년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평가원은 핵심 문항들을 자기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테마들을 반복적으로 냅니다. 껍데기는 살짝 바꾸는데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 15번은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추론 문제였고요. 작년 6평, 작년 9평, 작년 수능 22번은 지수 로그 함수의 좌표 설정에 관한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미적 28번, 재작년 미적 28번 조건식을 세우고 나서 여러 가지 적분법을 매칭시켜라 이거고요. 올해 6평 미적 28번은 조건식을 세우고 여러 가지 미분법을 매칭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사전 중후반짜리 핵심 테마들을 반복적으로 모양만 살짝 바꿔서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평가원의 출제 방향에 맞춰서 완벽히 정리해야 돼요. 문제를 한 개씩 따로따로 풀면 풀이 과정을 통째로 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비틀어서 새 문제로 내도 못 풉니다. 그런데 같은 테마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쭉 보면 이 표현은 결국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 이 조건은 그래프의 이 특성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하면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테마를 읽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도핑은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핵심 테마를 매주 딱 하나 선정하고 그 테마 안에서 평가원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출제 코드를 다 반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비틀어 나와도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체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테마가 적분함수 추론이다. 그러면 그날은 그 테마 하나로만 20문제를 구성해서 문제들을 싹 훑어요. 한 테마에 서너 문제여도 되지 않냐고요? 서너 문제는 그 테마를 이해시키는 거지 실전에서 꺼내 쓸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체화시키지 못합니다. 20문제 정도로 체화시켜놔야 실전에서 언제든 아는 것을 꺼내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카이스트 도핑이 일반적인 엔저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일반적인 엔저는 단원별로 테마들을 쭉 긁거든요. 근데 카이스트 도핑은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핵심 테마를 먼저 분석하고 그 한 테마를 20문제까지 모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카이스트 도핑 같은 교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해 하나만 풀고 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실무 하면서 깠지만 실무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예요.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실무부터 먼저 푸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지, 개념이 정리가 된 다음부터 실무를 풀면 그때부터 실무는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카이스트 도핑으로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테마를 한 주 한 주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시험장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확인이 바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아까 제가 실무는 아는 걸 꺼내는 연습이라고 했죠. 이제 꺼낼 게 생겼으니까 실무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이 완벽하려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하나, 개념을 테마별로 정리한다. 둘, 그 정리한 걸 실전처럼 꺼내보는 연습을 한다. 정리 먼저, 그 다음에 꺼내기. 이 순서만 지켜도 남은 파이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1번을 통째로 날리고 2번만 반복하다가 석 달을 완전히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몇 달 무작정 실무만 풀지 말고 정리 먼저, 그 다음에 꺼내기, 이 순서대로 가세요. 저는 파이널을 정확히 이 순서대로 설계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